이번 시간에는 Vray 인바이러먼트 포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그 수업 내용 중에 일부를 유튜브에다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셔서 유튜브용하고는 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용은 기본적인 거를 많이 해드리고 학생들은 제 노하우가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이제 공통으로 할게요. 그래서 Vray 인바이러먼트 포구는 이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축 같은 데서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어려울 게 없어서 그냥 주전자 박스하고 이렇게 거리를 제법 있게 만들었고, 피지컬 카메라하고 그냥 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이거는 뭐 만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시간을 줄이고자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더 엘리먼트에서 하고 여기 팔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Vray 인바이러먼트 포그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것도 제가 Vray도 참 맥스처럼 애증의 툴인데요, 참 답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Vray 빌라도 같은 경우는 컴포지트 개념이 없나 봐요.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도 역시 아직 여기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AP, DLRK, DLQ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모든 메뉴를 전부 다 예시까지 해서 이것만 읽어봐도 모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부터 하면 여기 지금 포 컬러가 있어요. 뭐 포 컬러는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포 컬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진하게 보이냐, 이렇게 허옇게 진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포구 디스턴스 때문에 그래요. 포구 디스턴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구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뒤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게 좋은데, 원감을 가장 표현 많이 하면 정확하게 그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대충 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가 한 여기부터 나와줬으면 좋겠다, 여기부터. 그러면 거리를 재면 됩니다. 대충 해도 돼요. 한 여기서부터 원감이, 카메라 여기 보이는 게 여기잖아요, 타겟이. 카메라 앞에 여기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얼마가 돼요? 777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 가서 여기를 7770 해주면 이렇게 딱 무슨 플라스틱 같은 하얀색이 아니고, 저 아까 뒷배경서부터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게 지금 뒷배경 얘니까 원래는 조금 더 멀리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표현되는 게 더 좋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게 13483이네. 대충 하셔도 돼요. 13000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까 이 허옇게 플라스틱처럼 있던 게 여기 이제 깔리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무슨 호수같이 이렇게 밑에다 까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원근감을, 이게 멀리 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 전체로 먹여줘야 되죠. 여기 지금 여기 요거 순서대로 하려면 여기 포 칼라 밑에 포그 페이스 펑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빛의 산란 방향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디폴트 0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빛이 균일하게 산란이 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하면 이제 광원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음수 값은 이제 광원의 반대. 이 광원이란 게 여기 지금 디폴트로 두 개가 있거든요, 라이트가. 요건 지울게요. V의 돔라이트는 지우고 태양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면 그냥 골고루 균등하게 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값을 하게 되면 광원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 빗줄기 쫙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광원 반대. 그래서 보통 만약에 쓴다면 보통 마이너스를 조금 더 많이 선언하죠. 왜냐면 빗줄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요. 좀 이따가 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높이가 지금 100m라서 그래요. 100m가 지금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 높이거든요. 박스를 꽤 크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mm가 100m가 아니고 100mm. 100mm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개 전체를 이렇게 꽉 채우고 싶으면 한 864, 넉넉적관 900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폴트 0이기 때문에 포그 페이지 펑션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보통 하게 되면 얼마 줘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10마다 사사인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값을 차근차근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 갈라지죠? 오브젝트 크기마다 보이세요? 이렇게 갈라진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나무 빗줄기가 있으면 갈라지는,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갈라지겠죠? 혹은 그냥 뭐 홍수로 만드셔도 되긴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아주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플랜으로 하시면 이렇게 해서 60%만 선택할까요? 60% 선택해서, 아이씨 너무 많다. 40%? 네, 딜리트로 지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A에서 다시 선택하고 이 중에서 다시 한 20%? 20% 선택을 해서 20%만 더 지우기. 이렇게 하면 두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 쉘을 줘서 약간의 두께를 줘야겠죠? 명령어가 안 먹냐? 두께를 조금이라도 줘야 돼요. 플랜은 두께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진짜 쌍팔년도 수법이에요. 네, 쌍팔년도 수법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방식. 그래서 갈라진 효과를 했는데 그 효과를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거고, 갈라진 효과를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브젝트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갈라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효과를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자가 이건 이제 바닷밑 같은데, 이렇게 바닷밑에 해수면에 이렇게 커스틱 현상으로 쓸 때는 그냥 냅두는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니까 오브젝트를 이제, 아이고 이거는 정규반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캐시 섀도우를 하면 던지지 않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갈라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캐시 섀도우를 던지지 않으면 이게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긴 해요. 네. 왜냐하면 통과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오히려 바닥이 아니고 이 오브젝트들을 리시브 섀도우를 끄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물, 뒷배경 뭐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주인공급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하셔서 리시브 섀도우를 꺼주면 되겠죠. 캐시 섀도우는 꺼주면 여기에 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뚫겠다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여기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빛이? 지금 뒷배경 아무것도 없어서 좀 덜 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지오메트리만 선택할 때는 지오메트리를 하고 컨트롤 A 하게 되면 지오메트리만 선택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하셔서 리시브 섀도우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 컬러는 보통 이제 원근감을 많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약간 공해 느낌보다는 좀 청량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긴 하죠. 건물의 원근감을. 네. 지금 뒤에 건물이 별로 없어서 원근감이 잘 안 느껴지는데,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멀리 있을수록 이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안개를 조금 더 높일게요. 1200mm로 높이겠어요. 좀 더 높이죠. 멀리 있다는 느낌이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더 원감을 더 느끼게 하려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거리는 이제 더 멀어져야 되는 거죠. 얘가 아까 여기까지 있어야 되니까 거리는 대충 뭐 18,000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바닥 때문에 지금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훨씬 더 멀리 있다는 느낌이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VRL이 제가 요구를 좀 해야 돼요.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요구는 요구고. 포그 트랜스퍼런시는 말 그대로 이 포그가 투명도예요. 이게 너무 진하게 나온다 싶으시면 이게 더 하얗게 하면 완전히 투명해지고 살짝
살짝 이렇게 완전히 검게 하면 이렇게 너무 나오니까 포구의 투명도가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구 에미션은 뭐냐면, 포구가 이제 그 뭐죠? 에미션이 그 GPU 렌더러 같은 툴에 보면 이렇게 그 발광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해도 포구가 셀프 일루미네이션처럼 발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가 그 예를 써놨지만, 저거 애니메이션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안 그러면 포구 애니메이션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맵 애니메이션을 저기다가 줘서 이제 뭐 약간 밝아졌다가 뭐 어두워지는, 예. 그래서 조명기구 빛 같은데, 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빛이 이렇게 뚫려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글자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뚫린 구멍에 빛이 촥 나오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그 포구에서 발광을 하면 멋있겠죠. 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쓸 일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광원을 할 때 여기다가 제가 라이트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스피어 라이트를. 이게 모든 라이트에서 포구가 디폴트로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디폴트로 이렇게 유저 올 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포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잘 안 보이긴 한데, 예, 방향성이 없어서 잘 안 보여요. 이 포가 참 어려우면서 쉬우면서 막 여러가지 복잡한, 네, 명령어입니다. 근데 지금 피지컬이기 때문에 낮은 값의 라이트는 잘 표현이 안 되죠. 이 피지컬 카메라이기 때문에 장면이, 네, 디폴트 30은 택도 없어요. 피지컬 카메라죠. 오히려 피지컬 카메라에서 수치를 높이면 이렇게, 예, 안개가 반응을 하죠. 이걸 인비저블 한다고 해도 안개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네, 이게 에미션 없을 때고, 빗줄기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차이를 나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네, 요즘 보시면 차이가 보이죠? 살짝 미세하게. 네, 얘가 살짝 더 밝죠? 여기 부분 빗줄기 퍼져나가는. 아니, 저거 만들 수는 있는데 장면이 좀 복잡해요, 만들려면. 네, 차이가 보입니다. 여기 봐도 미세하게 밝아지는 게 보이죠. 좀 더 밝게 해볼까요? 너무 밝고. 이 정도면 차이가 좀 보이겠네. 네, 이게 포고 에미션이 디폴트 아무것도 발광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얘는 발광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서도 좀 미세하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보일 겁니다. 차이가 여기도 안 보이, 조금밖에 안 보이네, 차이가.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이 색상이 애니메이션이 되다 보니까, 네, 발광이 처음에 확 빗줄기가 나올 땐 발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갈라질 때 그 씬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꺼질 때는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면 발광이 같이 극대화되다가, 네, 딱 사라져요. 네, 색상이 애니메이션 되죠. 네, 그때 쓰는 겁니다. 네, 뭐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크게, 아, 이렇게 발광을 해서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게 쓸 일 있으면 그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스캐터 GI는 말 그대로 산란하는 이 포구, 죄송합니다, 포구를 GI에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디폴트로 왜 꺼져 있냐면, 켜면 당연히 퀄리티는 약간 더 좋을 수 있어도 렌더링이 오래 걸리니까, 예,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더링이 많이 오래 걸리죠. 이게 GI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칼라 분리도도 먹고 있는데, 이건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재질을 조금, 예, 안 주고 그냥 디폴트 색상으로 해서 보시면, 예, 이 GI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초록색이니까 묻어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체크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현실적으로 하려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그냥 원근감 외에는 쓸 일이 없고, 원근감하고 그다음에 뭐 야간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볼륨 라이트 형식 그 정도 쓰기 때문에 퀄리티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끄고 쓰는 게 맞아요.
다음에 스캐터 바운스는 말 그대로 GI 바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몇 번 바운스를 하겠냐. 얘도 선택을 높일수록 더 밝아지면서 렌더링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바운스를 많이 하니까 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이건 확확 아까 이것도 확확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고, 포그 하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이 보여드렸고, 스텝 사이즈하고 컷오프 스레솔드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 사이즈는 말 그대로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단계를 거쳐서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려면 그 레퍼런스 강의도 제가 자세히 적어놨지만, 높으면 이제 퀄리티가 더 정확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 사이즈는 보통 이거를 낮추는 용도로 써요. 렌더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높아지면 렌더링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퀄리티는 좋아지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포구 퀄리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포구를 인해서 빛이 갈라진다든지 가로등 밑에 불빛이 있다든지 원근감 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높여서 퀄리티를 높인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이게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낮춰서 사용하는 용도로 하고요. 높으면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이게 두 개 같이 외워놓으세요. 네. 스텝 사이즈는 높으면 퀄리티가 올라가고, 컷오프 스레솔드는 어느 순간에 가면 야 계산하지 말고 잘라, 무한대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수치가 크면 렌더링이 빨라져요. 이거 벌써 컷오프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크게는 안 주지 보통. 여기 벌써 컷오프에서 폭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크게는 안 주고, 네, 살짝 디폴트 값보다 높이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반대예요. 얘는 높이면, 스텝 사이즈 높이면 퀄리티가 올라가고 렌더링 속도는 느려지고, 얘는 높이면 퀄리티 떨어지고 렌더링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여기선 벌써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까지 쓰면 안 되고, 문제가 안 나오는 정도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근데 애니메이션이면 이걸 안 높이는 게 좋죠. 왜냐면 각 카메라 뷰마다 이거를 테스트 렌더링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면 그냥 디폴트 값 쓰는 게 좋은데, 스틸컷이면 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위까지 쓰면 렌더링이 확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각까지 이렇게 충분히 높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맥스 스텝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이 스텝 사이즈의 맥스 스텝인 거예요. 근데 스텝 사이즈도 내가 사이즈를 높인다고 해서 끝까지 뭐 몇 단계를 무한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개념이 스텝 사이즈를 얼마나 더 최대값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스텝 사이즈가 높은 퀄리티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스텝의 개수를 높이면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지지만 렌더링도 느려지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쌍이에요. 스텝 사이즈하고 맥스 스텝스는. 그래서 두 개는 안 높이는 게 좋다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기존 파러프 레이더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면의 디폴트로 모듈 라이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의 장면을 그냥 설치만 하면 거기에 포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캔라인에 있는 볼륨라이트는 장점이, 볼륨라이트만 렌더링한 장면을 여기 없는 장면에다 이렇게 합성 컴포지트를 할 수가 있는데, V-Ray는 그런 게 없어요. 컴포지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렌더 엘리먼트에만 나오고, 렌더 엘리먼트는 이게 이제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앰모스피어에 나오거든요. 렌더 엘리먼트에 저걸 쓰게 되면 이제 V-Ray 앰모스피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 V-Ray 앰모스피어가 전혀 쓸데가 없어요. 진짜 어거지로 쓰면 쓸까? 쓸데가 없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앰모스피어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디노이저는 체크를 해야 돼요. 디노이저를 쓴다면. 최종이라면 이제 인텔을 쓰라고 했고, 이게 렌더링이라면 이제 엔비디아를 쓰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먹는 거고, 요 인텔은 AMD CPU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엔비디아를 쓸 거면 AMD 그래픽 카드를 쓰는데 엔비디아를 쓰면 안 돼요. 요거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앰모스피어를 쓰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장면에 있을 거면, 이렇게 포가 있을 거면 여기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렌더링 이제 추가했으니까 다시 렌더링 해야지 나와요. 그러면 안개를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안개가 너무 진해요 하면 더 낮게 해주세요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낮출 수가 없는 거야. 상식적으로 안개가 안 나오는 씬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만 안개가 나오게 하는 씬, 이렇게 해서 강도를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뷰티 채널에는 안개가 되도록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에만 강하게, 렌더 엘리먼트에만 강하게 나오면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낮춰주세요 하면 이걸 빼면 되니까, 앰모스피어를. 근데 얘는 여기에 나오는 수치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더 높이는 건 당연히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높여주세요 하면 더 높일 수는 있지. 컴포지트 해서. 그죠? 여기서 렌더 엘리먼트 해가지고 저기 뽑았으니까. 아까 저기 뽑았잖아요. V-Ray 앰모스피어를. 그래서 여기서 V-Ray 앰모스피어 하면 이렇게 포가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애드 모드라든지 뭐 스크린 모드라든지
지금 이미 이렇게 더 진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더 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포지트라는 작업이 뭐 이건 맥스에서 한 거지만 포토샵에서 하든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든 퓨전에서 하든 컴포지팅이라는 게 뭐예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수정이 아니지. 더 밝게는 되는데 더 낮추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수업에만, 수업 영상에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값으로는 얘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처음엔 제가 이 메뉴가 그렇게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이 메뉴가. 여기 보시면 무슨 메뉴가 있냐면 어펙 카메라가 있어요. 어펙 카메라. 어디 갔냐? 레이 필터 여기. 어펙 카메라 여기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진짜 뷰티 채널에서 빼주네 했는데 뷰티 채널에만 빼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빼요. 여기서도 빼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얘는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거 반사 재질을 했거든요. 반사 재질이 영향을 먹고 건물에도 살짝 묻어요. 디폴트는 체크가 됐거든요. 반사 재질에도 이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끄게 되면 완전히 사라졌네? 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이게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어펙 카메라라는 거는 카메라에 비추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제 기능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기능이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지팅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개하는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인들이. 저야 오랫동안 3D를 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끄게 되면 이걸 끈 거하고 똑같냐, 이걸 안 쓴 거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살짝 묻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끈 거죠. 근데 완전히 안 쓰면 여기 건물에조차 1도 안 묻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죠? 이건 다르긴 해요. 그래서 건물이나 반사에 살짝 묻어나게 되는 옵션이 요걸 끄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구가 살짝 건물이나 이런 반사에만 묻어나고 싶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디폴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구를 완전히 끈 거죠. 포구를 완전히 끈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포구를 완전히 끈 거고 아예 실행을 안 한 거고, 이거는 포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것만 끈 거예요. 어펙 카메라에. 그러면 보시면 포구가 살짝 묻어 있어서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 보이는 게 싫으시면 포구를 다시 켜고 이거 에미션 좀 밝게 하고 트랜스퍼런시를 어두워 보이는 게 싫으시면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게 싫으시면 보이게 해서 하고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여기 살짝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가르쳐 드리긴 그렇고, 살짝 꼼수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옵션이 또 있긴 한데, 그 옵션이 바로 뭐냐면 라이트 옵션에 있는 요거예요. 어펙 앰머스피어. 제가 미리 높여놨는데 디폴트 1이란 말이에요. 안 나왔을 때 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앰머스피어가 얘잖아요. 앰머스피어 볼륨 4뿐만 아니고 앰머스피어 효과 있는 것을 모두 세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보세요.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보이게 할 때 포고 덴시티니 어쩌니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냥 얘를 높이면 포가 보입니다. 꺼서 그렇지. 얘를 높이면 포가 강하게 나와요.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많이 씁니다. 포를 쓸 때. 많이 써야 돼요. 씁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카메라 A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즈모 부분부터 하면 되는데요. 이 기즈모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 기즈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기즈모를 이용할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실제는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건데,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이제 수강생을 위해서 수강생 강의 시간에 하고요. 기즈모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즈모를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기즈모를 클릭을 해도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이걸 왜 안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뉴는 쉬운데 이걸 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메뉴만 알아서 된다는 게 아니죠. 어떤 메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뒷부분에 모든 걸 알려드려서 이제 수강생에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요거를 없애야 돼요. 트랜스퍼런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랑 조합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불투명하게 해야지 보입니다.
보이죠? 네,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즈모는 박스, 스피어, 실린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름은 P 기즈모지만 기즈모는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쓸 일이 없어요. 저런 모양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요 기즈모가 바로 요거거든요. 파라프 레이더스. 지금 파라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네. 파라프를 파라프 무조건 써야 됩니다. 모양이 되게 그냥 오브젝트 모양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네. 이 워낙 큰 거라 티가 안 나는데 높은 값 쓰니까 파라프가 먼 게 나오죠. 그죠? 파라프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크게 준 건데 벌써 부드러워졌죠? 요게 파라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 파라프 모드를 뭐로 계산할 거냐인데 보통은 이제 멀티플라이 바이 덴시티를 곱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 파라프를 주는 거예요. 이 방식을 보통 많이 쓰고요. 이 파라프에다가 덴시티를 다시 더해주는 방법.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방법에 관련된 거라 여기 경계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해요. 기즈모 머지 모드는 오버랩을 할 거냐 블렌드를 할 거냐인데요. 이건 한 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한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 두 개 이상을 이거는 인스턴스로 하면 안 돼요. 카피를. 왜냐하면 인스턴스로 하면 여기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기즈모는 카피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긴 한다. 잘 안 보이긴 해. 너무 커서 그럼 하고 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저거라서 그렇기도 해요. 피지컬이라서. 일반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세게 보이잖아요. 피지컬이라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건데, 여기 겹치는 부분을 보시면 더 겹치게 할까, 여러 개를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안 쓰겠지만 오브젝트를 모델링한 걸 여러 개 쓸 일이 많은데, 그 겹치는 부분을, 이건 지금 너무 옅어가지고 사실 티가 잘 안 보이는 건데 과하게 좀 해볼게요. 진하게. 이게 진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옵션을 뭘 건드려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뭘 건드려야 되는지 모르면 옵션을 보여드릴 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메뉴는 설명이 쉬운데 이제 활용이 중요한 거예요. 맥스맨 수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덮어 씌우가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됐죠. 근데 블렌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블렌드를 하게 되면 적절히 혼합하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이 거의 안 보이죠. 네, 오버랩은 여기가 살짝 거의 약간 두께감이 보이고 여기 약간 더 밝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딥 아웃풋은 계속 설명드리죠. 이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이제 컴포지팅에서 3D 모드로 딥하게 뽑을 때 거예요. 어펙 알파는 말 그대로 체크되어 있고, 이게 알파 채널에도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체크 안 하면 알파 채널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알파 채널을 합성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냐 하는 거에서 관련된 겁니다. 포그 컬러 텍스처, 포그 덴시티, 포그 에미션, 포그 트랜스퍼, 이거는 무조건 애니메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용한다면 무조건 써야 되고, 애니메이션을 사용 안 한다면 덴시티 정도 사용을 하겠네요. 만약에 애니메이션 사용 안 한다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포구는 이렇게 원근감에만 사용하겠지만 칼라를 줄 수도 있겠고, 칼라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겠죠. 여기서 써도 되는데 칼라를 굳이 맵을 써야 돼. 그래서 칼라는 뻔하니까 덴시티 정도 써보도록 할게요. 덴시티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포가 워낙에 렌더링이 느려가지고요, 쓰는 순간 겁나게 느려지죠. 그래서 이게 이 노이즈가 애니메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린다.
스텝 사이즈 줄이고, 조금의 렌더링 빨리 되겠어요. 이것도 좀 줄이고. 텍스트 샘플 안 했네. 이거는 말 그대로 샘플이 높일수록 퀄리티 좋아지고 렌더링 속도 늘어나요. 말 그대로 텍스처를 샘플링하는 옵션입니다. 네, 너무 느리죠? 네, 너무 느려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렌더링 하면서 봐야 돼요. 응?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게 너무 큰 건지 너무 작은 건지 계속 렌더링 하면서 봐야 돼요. 이거 이제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잖아요. 이거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이 터블런스로 준 다음에, 이 파우즈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거 한 5 정도 주면, 여기서 보이게 하기 좀 크게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플레이 이렇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되죠, 이렇게. 아이씨, 사이즈도 애니메이션이 됐구나. 죄송합니다. 사이즈. 이렇게 하면 플레이 해보면 이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보시면.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여기다 주면 이 포가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네,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덴시티는 이제 신 부분에는 포가 많이 나오고 검은색 부분엔 거의 안 나오겠죠. 너무 렌더링 느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칼라는 뭐 말 그대로 여기다 칼라를 주면, 비트맵을 주면 그 칼라가 포가 나오겠죠. 에미션 마찬가지. 이걸 여기다 주면 흰색 부분은 아까 이 에미션이 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발광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근데 막 엄청나게 차이가 확 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사이즈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체커가 좀 날 수도 있겠다. 보여주는데 공부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체커를 덴시티 맵에다가 주고, 보일래나? 안 보이네요. 그죠?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애니메이션 한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그다음 트랜스퍼런스, 이 옵션이에요. 이 옵션에다가 주는 거예요, 맵을. 그래서 효과를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매핑 좌표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그 매핑 좌표가 어떻게 먹는지를 이제 여기서 뭐 결정을 해서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건데, 간단하게 뭐 이런 맵을 쓸 일이 없겠죠. 보통 이제 노이즈 계열로 많이 씁니다. 사실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데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알려드렸지만, 실무에선 제가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기껏 끈다고 하면 이 정도고, 나머지는 컴포지팅 할 때 좀 꺼요. 여긴 중요하죠. 컴포지팅 할 때 렌더링을 빨리 하게 하는 용도나 또 다른 용도. 뭐냐면 어펙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서 준 거 있죠. 여기서 준 거에 포구를 묻히겠느냐 안 묻히겠냐거든요. 여기 끄면 거기 백그라운드에는 안 묻어요. 포구가 여기에만 묻는 거예요. 이것도 컴포지팅에 필요하겠죠. 리플렉션도 말 그대로 리플렉션에는 안 묻어요. 포구가 끄면 리플렉션에 묻겠다는 거고, 리프렉션 굴절에도 투명한 오브젝트에도 포구가 묻겠다 안 묻겠다고, 이거 섀도우 그림자에도 묻겠다. 나머지는 다 꺼야 되죠. 다 이렇게 디폴트 켜놔야 되죠. 어펙 백그라운드 정도가 이제 컴포지팅 할 때 중요하니까.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좀 묻고 끄니까 안 묻죠. 여기 요거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보통은 다 켜는 게 맞고요. 어펙 GI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렌더링 빨리 하려고 할 때 GI를 끕니다. 그러면 GI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렌더링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 어펙 레이는 보여드렸죠. 이게 사실은 컴포지팅 하라고 나온 용도 같은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더 밝게는 조정할 수 있는데 낮춰서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기존은 보여드렸죠. 여기는 전체 라이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라이트에만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즈 라이트. 그러니까 디폴트로 하면 장면 전체 라이트가 다 먹는 거고, 유즈 라이트를 하고 이렇게 주면 여기에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포그가. 그래서 이건 지금 피지컬 카메라이기 때문에 세게 해야지 먹겠죠. 포그가 지금 여기에만 먹는 거예요. 이 라이트는. 너무 과하게 세게 줬구나. 여기에만 먹었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인서스로 하면 여기 안 먹기 때문에 카피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지만, 원하는 라이트에만 포가 먹고 딴 데는 안 먹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옵션. 비추기 레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컴포지트 합성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